네, 이곳은 부산 백스코 현장입니다. 2024 브레빌과 함께하고 있는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죠. 현재 무대에는 무소속의 우리 임정환 선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정환 선수님, 우리 마이크와 음악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음악도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조금만 낮춰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조금 네, 이 정도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올려요, 살짝만. 네, 준비가 모두 완료되셨을까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바로 한번 모셔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 입장 부탁드립니다. 헤드 저지의 권수진, 센서리 저지의 이연정, 서천우, 진선기, 윤세미, 테크니컬 저지의 박순영, 박화병, 섀도우 저지의 민상우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정환 선수님, 오늘도 열정적인 시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상태가 되시면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그럼 제일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음악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반갑습니다.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화면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면적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이러한 픽셀들이 발산하는 빛과 색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기기는 각각의 픽셀에 원하는 색을 부여하고 이러한 픽셀들이 모여 전체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섬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보다 뛰어난 품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픽셀들을 더 작게 조각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앞쪽에 놓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화면에 넣을 수 있는 픽셀의 개수가 적어 화면의 완성도와 화면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경험이 떨어졌다면, 현재에는 하나의 화면에 수많은 픽셀을 넣음으로써 화면 전체의 완성도는 물론 화면을 바라보는 사용자의 경험 역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픽셀이라는 개념은 커피 산업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발효 과정의 세분화는 물론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 다양한 툴과 테크닉의 발전은 모두 가공과 추출이라는 커다란 틀은 같지만 그 과정 안에서의 세분화된 발전들을 통해 커피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 역시 여러분들께 이런 과정의 세분화가 어떻게 커피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있는지를 경험시켜 드릴 텐데요.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커피는 콜롬비아 라스마가리타스 농장의 내추럴 프로세스된 수달룸의 품종입니다. 라스마가리타스 농장은 콜롬비아 빌라델 카우카 지역 해발 고도 1900m에 위치해 있는 농장으로 농장주 리고베르테는 커피의 수확에서부터 가공까지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세분화하며 매년 커피의 품질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그는 발효 시 온도와 습도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과발효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고자 빨갛게 잘 익은 커피 체리만을 특수 제작한 발효 탱크에 넣고 온도와 습도를 컨트롤하며 48시간 동안 발효를 진행시켰는데요. 이런 세심한 발효 과정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깨끗하면서도 복합적인 과일의 향미를 가진 수달룸의 에스프레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리고베르테는 건조 과정 역시 매우 세심하게 관리하였는데요. 우선 발효가 끝난 커피 체리들을 기계식 건조기를 통해 모든 체리가 고른 수분율을 가질 수 있도록 48시간 동안 1차적으로 건조를 진행시켰고, 이후 온도와 습도를 컨트롤하는 그린하우스로 옮겨 28일간 매우 천천히 건조시키는 2차 건조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건조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해 까다롭지만 매우 깨끗하면서도 높은 단맛을 가진 수달루메를 생산할 수 있게 하였죠. 저는 오늘 추출하는 모든 에스프레소는 이런 수달루메의 향미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92도의 추출수를 사용해 21g의 커피로 55g의 에스프레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스프레소 준비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도 과정의 세분화는 커피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분쇄된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는 커피의 균일한 추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자 다양한 툴들이 개발되었는데요. 이러한 툴들은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분쇄된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균일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늘은 이 이오나이저라는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오나이저는 말 그대로 이온을 발생시켜 물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정전기를 제거해주는 장치인데요. 즉, 분쇄된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이 이오나이저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라인더의 토출구에 이오나이저의 이온을 분사하여 분쇄되어 나오는 모든 커피 파우더의 정전기를 제거하여 주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정전기가 제거된 제 커피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 보다 균일하게 추출되어 여러분들은 보다 매끄러운 질감과 풍성한 단맛을 가진 에스프레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복합적인 향미와 뛰어난 밸런스가 특징적인 제 에스프레소에서는 다양한 계열의 향미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엄 하이의 스윗니스와 미디엄 하이 엑시디티, 미디엄 로우 비터니스의 매우 균형 잡힌 밸런스와 함께 라즈베리, 포도, 유칼립투스의 플레이버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며 미디엄 바디, 스무스하고 실키한 텍스처, 그리고 블랙티의 플로럴과 같은 애프터 테이스트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에스프레소를 경험하시기 전 여러분 앞쪽에 놓인 물을 가볍게 한 모금씩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따뜻한 온도의 물은 여러분 입안의 미래의 온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비강 전체를 활성화시켜 제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을 더욱 높은 퀄리티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에스프레소는 앞쪽 스푼을 사용하여 5번 저은 후에 드시면 되고, 사용하신 스푼은 하얀색 유리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유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우유 음료에서도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음료의 품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우유 속 수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우유의 단맛을 높이는 냉동 분별 증류법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냉동 분별 증류법은 우유의 상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과 지방층이 응고되어 자칫 균일하지 못한 맛과 질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다 안정적인 품질의 음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 속 성분들을 일정한 형태로 분해하고 분산시키는 균질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존의 냉동 분별 증류법을 통해 수분을 30% 제거한 우유 450g을 20초간 균질화 작업 후 사용해 주도록 할 텐데요. 새롭게 추가된 균질화 과정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은 보다 소프트한 텍스처와 풍성한 향미를 가진 우유 음료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유는 단맛이 가장 좋았던 50도의 온도로 스티밍하여 1대4 제조 비율의 우유 음료를 3mm의 폼과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우유 음료에서는 크리미한 텍스처와 캐러멜, 라즈베리 무스 케이크의 플레이버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며 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애프터 테이스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우유 음료를 제공받으시면은 앞쪽 스푼을 사용하여 5번 충분히 저은 후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과정은 제가 오늘 균질화 작업을 통해 얻은 결과처럼 제 우유 음료의 맛과 향을 더욱 균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쪽 하얀색 유리 스푼 유리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로스팅에서도 과정에 세분화를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바로 단맛이 가장 뛰어났던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의 생두를 선별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스크린 사이즈 15 이상의 생두만을 선별하여 열풍식 로스팅 머신을 통해 11분 12%의 디벨롭 타임으로 로스팅하여 라스 마가리타스 농장의 수달루메가 가지고 있는 단맛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창작 음료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뛰어난 품질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픽셀들을 더 작게 조각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픽셀들을 결합하는 것인데요. 픽셀의 세분화가 더 선명한 화면을 만든다면 픽셀들의 결합은 더 큰 화면을 만들어 보다 다양한 그림을 담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개념을 제 창작 음료에도 적용시켜 앞서 세분화시킨 픽셀들을 결합하여 여러분들의 수단음의 에스프레소 경험을 더욱 확장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재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블루베리 오렌지 시럽입니다. 저는 신선한 블루베리 수착즙한 주스 200g에 백설탕 100g과 오렌지 필 20g을 넣고 4도씨의 냉장고에서 48시간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이 재료는 커피의 가공을 대표하는 재료로 섬세한 발효 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과일의 향미를 만들게 된 것처럼 창작 음료에서는 제 에스프레소와 만나면서 레드 와인과 블러드 오렌지의 향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음료에는 총 32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커피 오일 사카롬입니다. 저는 수달루메의 커피pot 비정제 설탕, 물을 각각 동일 비율로 혼합시켜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킨 뒤 하리오 페이퍼 필터로 걸러주었습니다. 이 재료는 커피의 로스팅을 대표하는 재료로 로스팅 시 스크린 사이즈를 선별하여 커피의 단맛을 높인 것처럼 제 창작 음료의 단맛 밸런스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음료에는 총 20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시그니처 아로마 워터입니다. 저는 10g의 카다몬과 10g의 실론 시나몬, 그 다음에 4리터의 물을 함께 증류기를 통해 4시간 동안 증류시켰습니다. 이 재료는 바리스타의 추출을 대표하는 재료로 제가 오늘 이오나이저를 통해 에스프레소의 질감을 향상시킨 것처럼 제 창작 음료의 질감을 더욱 실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음료에는 총 40g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는 제 창작 음료에서 에스프레소와 만나면서 실론티의 향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제 창작 음료는 모든 향미가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던 따뜻한 온도로 제공해 드릴 텐데요. 에스프레소를 포함한 모든 재료는 우유 음료를 제공해 드리고 난 뒤 가열식 교반기를 통해 50도의 온도로 미리 데워 두었습니다. 창작 음료를 제공해 드리는 넓은 볼과 얇은 림을 가진 자는 제 창작 음료의 맛을 더욱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다양한 픽셀들의 결합을 통해 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게 된 제 창작 음료에서는 다양한 계열의 향미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드 와인, 블러드 오렌지, 실론티의 플레이버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며 미디엄 바디, 스무스하고 실키한 텍스처,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수정과의 애프터 테이스트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을 제공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 시연이 모두 끝난 후에 가볍게 3번 스왈링하시어 편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디스플레이의 픽셀에 비유하여 과정의 세분화와 결합을 통해 한 잔의 커피를 더욱 선명하고 확장된 경험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선명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커피 본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동시에 더 많은 구성원들을 모아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크기를 키워 나아가야 하는데요. 결국 한 잔의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각 스페셜티 커피라는 커다란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픽셀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한 잔의 커피가 더욱 선명하고 확장된 경험으로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더 많은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함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제 시연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는 조금 더 크고 멋진 미래에 다가갔길 바라며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타임. 와! 엄청난 시연을 보았습니다. 임정환 선수의 아주 멋있는 시연이었습니다. 과정의 세분화가 어떻게 커피 품질을 올리는가? 콜롬비아 라스마가리타스 농장의 수단룸의 품종 내추럴 프로세스된 커피를 사용하셨고요. 냉동 분별 중립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균질화 작업까지 한 우유를 사용해서 밀크 베버리지를 시그니처에서는 픽셀의 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블루베리 오렌지 시럽, 커피 오일 그리고 시그니처 아로마 워터, 카다몬과 시나몬을 증류해서 만든 이렇게 만들어진 시그니처 음료에서는 레드 와인, 블러드 오렌지, 실론티, 수정과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인터뷰할 때 무엇을 만들어 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노트들 중에서 질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현장에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임정환 선수의 맛있는 음료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광고 후에 선수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24 브레빌과 함께하는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의 네 번째 선수가 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임정환 선수님 너무너무 고생 많았다, 그죠? 맞습니다. 이제 시합 끝났습니다. 자, 우리 사실 그 예선전과 중결선에서 결선에 올라오는 과정까지 너무 험난했죠. 험난했어요. 다들 그냥 아스팔트 걸어가는데 왜 혼자 오프로드를 걸어가는지.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좀 별일 없으셨나요?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머신 컨디션도 좋았고. 네네네. 네. 참 좋습니다. 오늘 저에게 혹시 어떤 음료를 만들어 주실지. 시그니처가 딱 좋을 것 같아서 시그니처 좋습니다. 그럼 준비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2번을 뽑으셔야 되죠?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저는 음료가 총 4잔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에게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커피를 뽑아주시고 자, 우리 임정환 선수님께서 사용하신 커피의 풀네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선수신데 저분은 또 코치시고 네, 그 일반인들 중에 없으세요? 그 참관객들 중에?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는데 각각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피 플레인 말고 시그니처에 사용한 재료 2가지를 말씀해 보실까요? 카다몬, 시나몬. 좋습니다. 자, 우리 이분께는 우리 임정환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왜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죠. 그 한 단어.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이 여성분께 드릴게요. 맞습니다. 픽셀이었죠. 픽셀의 그 분리라고 해야 될까요? 픽셀의 최소화? 픽셀이라는 걸 이제 그 과정? 비유를 한 거였었고 이제 픽셀이라는 게 화면을 그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다 보니까 이게 작게 되면은 이제 선명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게 많이 모이다 보면은 더 큰 화면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주제가 너무 좋다. 자, 사용하신 커피는 콜롬비아 라스마가리타스의 수단룸의 품종의 내추럴 프로세스된 커피를 사용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오나이저. 제가 한번 뽑아도 될까요? 네, 이거를 이렇게 잠시만요. 눈에 이렇게 나올까봐.
요게 정전기를 발생하는 걸 좀 막아주는, 네, 정전기 제거하는 걸 좀. 제거해주는. 네네네. 이거를 꽂아서 이렇게 커피가 분쇄됐을 때 나오는 정전기를 좀 막아준다, 맞아요. 네, 제거해준다. 좀 제거해 그래서 주는. 추출을 원활하게 해준다. 네, 좀 더 균일한 뽑아주시면 추출을. 됩니다. 네. 임정환 선수는 사실 그 시험 무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에 이 판넬이라고 해야 될까요? 착 돌리면서 네 개의 픽셀을 꽂아줄 때, 와, 저도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시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커피에서는 혹시 어떤 맛이 나나요? 스단룸의 내추럴 프로세스 된 커피에는? 사실 맨 처음에 얘 커핑 했었을 때는 되게 선명하게 유칼립투스 향이 많이 났었고 그 다음에 단맛이 되게 좋았었어요. 유칼립투스랑 단맛이랑 그 다음에 약간 베리 느낌들 되게 복합적으로 느껴졌었던 커피입니다. 좋습니다. 그 제가 코치 분들께 좀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네. 작년 5월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셨다고. 작년 5월에는 그 이 주제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제 코치 분이랑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노션에다가 하나씩 이제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저께 저녁에 밥 먹을 때 보니까 5월 4일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이 주제가 네, 그렇게 해서 디벨롭 하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거의. 그렇게 치면 거의 한 10개월에 걸쳐진 9개월에 걸쳐진 맞아요. 주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의 음료, 하나의 어떤 에스프레소와 밀크 베버리지 시그니처까지 넘어갈 때까지. 자, 그리고 이거 사용한 거에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는 이제 가열식 교반기라고 그 플레이트를 가열해 준 상태에서 회전시켜 가지고 섞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의 온도를 제가 원하는 온도가 될 때까지 이제 맞춰 놓는 건데, 사실은 실제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랑 대회장 컨디션이랑 달라서 몇 번 뒤 백스테이지에서 수정하고 다시 하고 수정하고 다시 하고 했었어요. 그럼 이 판이 뜨거워지는 오, 네, 거예요? 엄청 그렇구나. 뜨거워요. 네네. 되게 따뜻합니다. 약간 그 인덕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마그네틱 바가 들어가서 음. 이제 올리면은 이제 알아서 정도? 네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거죠. 회전시켜줄 때 이제 향이 날아갈 수 있어서. 아, 그래서.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시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냉동 분별 증류법. 네. 우유를 보통 선수들이 이제 그 수분량이 많으니까 그 맞아요. 수분을 날려주기 위해서 네. 얼린 다음에 그 좀 농축되어진 우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균질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건 혹시 어떤 장비였는지? 이게 맨 처음에 저도 냉동 분별 증류 했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녹이면서 보니까 그 단백질이랑 지방층이 계속 분리돼서 녹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 사실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균질화 작업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쨌든 우유가 그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는 무조건 균질화 작업을 거치는데 상변화를 일으켰다면은 당연히 균질화 작업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균질화 작업을 하게 됐고, 이게 끓여도 똑같더라고요. 끓여서 날리게 끓여서 돼도 날려도, 네, 네. 지방이 응고돼 가지고 똑같더라고요. 야, 이거는 사실 그 진짜 계속해서 연구를 네. 해야만 알 수 있는 주제네요. 와, 대단합니다. 다 됐나요?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에스프레소가 한번 좀 따뜻해 가지고.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네. 따라 주시죠. 자, 여기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 안에서 마그네틱. 그래서 이렇게 딸려서 나오는. 대단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재료가 블루베리 오렌지 시럽, 그다음 커피 오일 맞나요? 샤카롬? 사카룸입니다. 커피 오일 사쿠룸. 그게 이제 커피 퍽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그 오일 성분들이랑 반응시켜 가지고 시럽화 만드는 건데, 네. 요새 칵테일 업계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착안을 해서 수달룸의 커피 퍽을 가지고 뭔가 시그니처 재료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설탕 시럽보다 확실히 그 단맛이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네. 같이 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라서 사카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커피에서 나오는 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그 부재료다 보니까 네, 훨씬 더 맞아요. 커피와의 밸런스가 좋았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카다몬과 시나몬을 증류한 맞아요. 그다음에 아로마 시그니처 워터. 그게 이게 아로마 시그니처 워터. 네, 카다몬이랑 시나몬 증류한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 아까 질문을 맞춰 주신 두 분,
아, 대기하고 있으셨군요. 이쪽으로 오셔서 10번의 스월링을 통해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저랑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꼭 이게 10번의 스월링을 통해서 좀 편하게 스왈링 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네. 사실 원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는 가스를 날린 상태에서 먹으면 더 맛있긴 하거든요. 아, 왜냐면은 그래서 기다렸구나. 네네 아로마 워터랑 그래서 맨 처음에 추출을 해놓고 네.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제 하는 테크니컬 루틴으로 바꿨었던 거라서 대단합니다. Cheers. 야, 향에서는 그 진짜 뚜렷한 수정과가 있어요. 근데 그 후미에 오렌지 향이 있습니다. 네. 왜 쳐다보시고 계시죠? 아, 왜 수정과 노트를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레드 와인, 네. 그다음에 블러드 오렌지, 수정과 수정과, 실론티. 실론티. 네. 아, 중간에 약간 이거 뭐지 하는 그 맛이 실론티의 그러니까요. 맛인 것 같아요. 계속 먹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론티도 몇 번 사서 먹어보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소속 없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면 어디서 연습을 좀 하셨나요? 사실 소속이 있는데 네. 그 적는 거를 바꿔서 적다 보니까 아, 네. 그러셨구나. 아, 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작년 5월에 시작을 한 이 주제를 가지고 네. 실제 멘트가 나오고 이런 프레젠테이션 동선 연습을 하고 풀 시연을 하신 거는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풀시연은 저는 그렇게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어허. 저는 한 2주 정도 하는 편이고 대신 풀 시연은 네 풀시연은 최대 2주 정도고 대신 이제 그 전에 코치 분들이랑 최대한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최대한 많은 재료나 테크닉을 아, 그 선택해 보는 편입니다. 야, 그래서 10월달에 픽셀이라는 주제가 확실히 됐고, 확실하게 나왔고. 네 그래서 계속 스크립트 수정하고 보내고 스크립트 수정하고 보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의 시연이 나오게 됐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주제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아내고 그 에스프레소에 맞는 밀크 베버리지와 시그니처 파트까지 가기에 그 스토리 라인을 참 짜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가능한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대회를 지금 사실 나온 지 꽤 되셨잖아요. 횟수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이제 있는데 5번째. 다섯 번째. 네, 파이널에 올라온 게 사실 몇 번이죠? 3번째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3번째입니다. 사실 저도 낯이 익은 선수이고 매번 올라왔는데 가장 좋은 등수가 2등, 3등이었습니다. 3등. 어떻게 이번에 느낌이 좀 어떠신지? 열심히 후회 없이 했으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 따뜻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시그니처에서 네, 시원한 거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와, 근데 후미에서 진짜 그 스파이시한 느낌이 그 정말 진짜 생 수정과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중간에 커피가 완전히 존재하고 네. 그 따뜻한 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날씨가 겨울이다 보니까 그 심사위원분들도 너무 차가운 거 드시면 추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어쨌든 시그니처 음료는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레이버 영역의 확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한번 바꿔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저랑 제 코치 분들이 다 와인 좋아해가지고 아하. 와인 그 뱅슈에서 맨 처음에는 차관을 얻었고 뱅슈에서 차관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너무 뱅슈 느낌으로 가니까 그 복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하. 네. 몇 번의 수정 과정 끝에 약간 지금의 음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제 끝이 나야 되는 상황이라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네. 작년 5월에 시작한 주제를 가지고 올 2월에 이제 끝을 맺게 됐는데 그 긴 여정에 대한 소회 그리고 우리 도와주신 코칭과 스태프분들께 좀 감사 인사를 전해볼까요? 사실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일단 코치분들한테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물심양면 도와주는 이제 병철이 그다음에 남균 씨 그다음에 홍우 형 이렇게 세 분한테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3년째 같이 하고 있는 팀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대회 준비할 때 안 자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못 자요. 네. 여자친구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임종원 선수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브레빌과 함께하는 2024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 챔피언십,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다음 선수의 시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